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단일화 논의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꾸려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단일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내일 첫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와 악수합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공식 회의를 가진 겁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대위도 이제 구성을 다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선대위 회의에서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당내 기구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물밑 접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공개 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김 후보도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는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것에 동의한 상태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선거운동 등 실무적 문제를 고려하면 오는 9일까지는 단일화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대선 출마 이후 처음 대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후보 선출 이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전 총리 측에 후보 자리를 호락호락 넘겨주진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당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오늘 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단일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3류가 아니라 정말 초일류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단일화를 가장 잘할 후보, 즉 김덕수 전략으로 결선을 돌파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다소 의외란 평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에도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점은 그거는 하여튼 다양한 해석이 있겠는데 너무 늦지 않게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잘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내부에선 급할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단순히 후보를 내주면 컨벤션 효과도 없다며 우린 급할 게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 선출 직후부터 터져나오는 단일화 언급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선출 직후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단일화 질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걸로 전해집니다.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단일화에 대해 언급하자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이고 여기는 한덕수 당이 아니라는 취지로 불편함을 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류도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로부터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 요구가 있다며 내일이나 모레 중 소집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단일화 방식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란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물음에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김 후보와 빠른 시일 내에 보기로 했다고 말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참여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통화를 마쳤다며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래지 않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연락을 할 거고요. 단일화 방식 역시 국민의힘이 정하는 룰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캠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인내를 가지고 협상에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이든 여론조사든 단일화를 위한 룰 세팅에 굳이 한 전 총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주말인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평소 인연이 있는 교회를 찾았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소통 창구도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손 기자, 김문수 후보 오늘 후보가 된 뒤에 첫날이었습니다. 네.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 당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가장 많이 띄운 단어가 바로 김덕수,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단일화에 대한 온도가 좀 식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 제기입니다. 경선 기간 대표적인 말, 한덕수든 김독수든 다 합쳐서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오늘은 공개 발언에서 한 전 총리나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언급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까? 네,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같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한다는 거죠. 후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당에서부터 단일화만 묻는 거요. 지도부부터 단일화 시나리오 준비해놓고 기다렸거든요.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 7일까지 단일화 데드라인은 그냥 후보를 한 전 총리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불쾌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지나가는 중간 과정인 것 마냥 대하냐 이런 건가요? 네, 모양도 이상하지만 이런 식이면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본질 아니냐. 짜놓은 각본처럼 오자마자 단일화 얘기하는 거 일종의 상승 효과, 컨벤션 효과 기대할 수 없는 단일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단일화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 후보 선출이 막 됐잖아요. 둘 다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의심을 꼽겠습니다. 지도부나 당에서는 단일화 잘할 후보라고 하더니 정작 온도차가 묘한 것이 단일화 안 하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듯하고요. 김 후보 측 역시 이용만 해놓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다 갖다 주려고 정해놨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단일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저의를 의심하는 듯한 묘한 형국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한다. 그렇다면 이 김문수 후보 측의 속내는 뭡니까? 네, 내부에서는요, 이런 식이면 우리도 아쉬울 것 없다. 한마디로 강경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캠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시간은 김문수 편이라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후보 등록일인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건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라는 겁니다.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 한덕수 전 총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 후보 측이 시간을 믿는다면 한 전 총리 쪽은 여론을 믿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압도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한 전 총리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다? 당부터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보수 진영 후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서로가 아는 상식이니까요. 그 시점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단일화를 앞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
또 한 전 총리 측의 삿바 싸움이 시작된 국면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두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이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그때 직접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이 경북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이 다시 시작됐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북 지역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수습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내란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겨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 생겨야 지방도 좀 같이 사는 거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총리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법원이 비상식적 판단을 내린 것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빚 탕감까지 추진하는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상대 진영과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에 힘을 실으며 새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뒤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서 민심 청취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일각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외에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까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종민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긴급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법원의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2의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이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재판이 중단되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행태가 히틀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자 보수 정당들이 집단 광기를 멈추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헌정사상 유례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 집단 광기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하겠다는 버릇이 또 나온 겁니다.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이제는 대법원장에게까지 향했다며 이재명 시간 끌기 전략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건데 상고심이 빠르다며 탄핵 주장을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 인사들이 집단 실성했다며 3건 분립 없애겠다, 한 달 뒤에 보자,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온갖 천박하고 해괴한 말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 왜곡 판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까지 꺼내들었던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관련 입법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이 초록색 넥타이를 공개석상에서 많이 매시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가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보라색 넥타이를 매셨네요.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 초록색 넥타이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은 제가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이 보랏빛이랍니다. 그래서 좀 더 천재에 가까워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메고 왔습니다. 천재에 가까워 보자 한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그 이유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그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그 이후에 많은 추측들이 나왔는데 대선 출마를 정말 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된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매우 최근입니다. 우선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만 통상 질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립과 갈등, 정쟁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경제, 민생, 외교, 국방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까지의 50년간의 그러한 정부에서의 일한 그것을 과감히 던지고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청년들 이런 세대를 위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출마와 관련해서 뭐 하나 좀 여쭤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혹은 뭐 윤 전 대통령과 이런 소통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뭐 출마 선언 당일에도 보니까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친윤이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그만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신 바는 또 말씀하신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출마 선언은 순전히 개인적인 결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단일화 삿바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 단일화 논의가 뭐 실무선에서 좀 접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렇게 결정이 됐은 직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싶다.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동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좀 미묘한 변화, 기류가 좀 감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시간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후보들 간에 이런 뭔가 탑다운 방식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내일 당장 두 분이 첫 대면을 하시잖아요. 뭔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모든 대통령의 후보들이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 국내적인 정쟁과 이런 싸움을 중지시킬 수 있는 헌법 개정은 그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그 큰 어젠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서로 간의 이해 그리고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도 직접 말씀도 드릴 것이고 또 실무적인 협의도 병행을 할 겁니다. 개헌을 공감대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총리님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든 그것을 존중하고 좀 열어놓는 방식으로 하겠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요. 만약에 뭐 김문수 후보 측이 좀 총리님 측에 불리한 조건을 들고 나온다. 그래도 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대통령직에 출마한 이유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이어받고 거기서 안보가 보장이 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와의 그러한 그 단일화 대화에 저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뭐 여론조사를 하든 토론을 하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저는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뽑혀서 우리 국가와 국민, 특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 뿐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빅텐트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거론되는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뭐 당명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개혁을 좀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예시가 이제 당명 개정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요. 저는 모든 문제가 다 협의되고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는 비대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저는 당원들도 우리의 정치나 정당의 구조나 운영이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뭐 2주 전에 후보자가 결정된다든지 1주 전에 소위 전략 공천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챙기고 또 우리 국가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항상 우수한 인력들, 좋은 분들 또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언제라도 이런 정치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장되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모든 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당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단일화 이후에 입당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 부분은 우선 우리가 개헌과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입당에 대해서는 잘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개헌 문제에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은 굉장히 오래 계셨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은 뭐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뭐 여소야대 국면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에 반해서 탄핵을 하고 이런 전국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줄타내기라든지 이런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정부 보고 승인하라고 보내는, 공포하라고 보내는 이런 행위는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정치, 이제까지 그런 전통적인 정치에는 저는 분명 문외한입니다만 어떤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지는 저는 50여 년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생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국정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그러한 그 국정 경험에 기초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정책, 정치,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저는 이러한 정치 세력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 세력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야당이겠죠. 야당과 이런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중요한 우리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이해 당사자들, 노조, 기업,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 이런 분들하고 저는 정말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말 어려운 우리 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어왔습니다. 현안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보면 대법원장의 탄핵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민주당의 이런 요즘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만약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반헌법적 폭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해왔고 국민들을 행복한 생활을 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법원과 그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님들은 저는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한다면 저는 현명한 국민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그러한 하나의 문제 제기에 따른 그러한 그 비판과 저는 정말 그 선택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가져야 할 모든 정치인의 덕목은 법 위에 자기가 설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국민과 소통 잘하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약 관련해서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을 하신 게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 3년이라는 게 정말 약속대로 될 수 있을까? 막상 자리에 올라가면 또 말 바뀌는 것 아니냐.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결국 없는 일이 됐습니다. 한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약 정말 지키실 수 있는지 뭔가 담보할 만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지킨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권력을 추구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랜 동안 정치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한 권력 추구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러한 거대한 개헌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사장돼 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권력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제도, 시장 경제,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룰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추진하는 저와 저의 동료들을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반드시 그대로 물러나서 우리의 더 젊은 세대들이 또 더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어받아가지고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좋은 국가로 만들고 국제사회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올해로 94세, 회사 설립 60년 만에 퇴장을 하는 겁니다. 경력에 마침표를 찍게 된 버핏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북한 김정은 등 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time has arrived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t year end. 버크셔 해서웨이를 60년째 이끌고 있는 94세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이 현지 시각 어제 연례 주주총회에서 올해 말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한 바 있는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새 CEO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버크셔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회장직도 유지할 것이라며 에이블의 리더십을 믿고 은퇴를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7살 때부터 콜라나 껌을 팔며 돈을 모으기 시작한 버핏은 1965년 망해가던 방직회사였던 버크셔를 인수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세계 5위의 갑부지만 콜라를 좋아하고 평범한 집에서 사는 등 검소한 억만장자로 호감을 샀습니다. 특히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재산의 99%까지 기부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 고문으로도 불렸던 버핏은 최근에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날은 은퇴를 앞두고 작심한 듯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Trade should not be a weapon. We should be looking to trade with the rest of the world. 북한의 핵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We have a guy in North Korea. If we criticize his haircut, even, who knows what he might decide to do with. What does North Korea need nuclear weapons for? 뉴욕타임스는 현대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인 겸 투자자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친이란 반군 후티가 발사한 걸로 보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떨어졌습니다.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후티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런 폭격에 근처 도로에 있던 차 운전자도 놀라 소리칩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여행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해야 했고 도심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 활주로에 떨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튼튼한 방공망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이후 후티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습으로 현재까지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식료품점. 복면을 쓴 남성들이 갑자기 가게로 쳐들어오더니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직원이 격렬히 저항하며 버티자 괴한들이 물러섭니다. 그런데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약 10분 뒤 괴한 1명이 다시 가게로 돌아와 계산대로 몸을 내던져 직원을 내동댕이 치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영국 노샘프턴의 한 가게에 10대 갱단 10여 명이 침입해 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절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담배 20개를 훔쳐가기도 했는데 파손된 물건까지 포함하면 가게 피해액은 우리 돈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현지 매체는 갱단 범죄가 도심뿐 아니라 지역까지 퍼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한 제지 공장에서 이 맨홀에 들어간 동료를 구하려다가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공장 관계자들이 주변을 오갑니다. 오늘 오전 9시 44분쯤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3명도 어지럼증 의식 저하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 시설물을 정비하던 작업자 1명이 3m 깊이 맨홀에 들어갔다 인기척이 없자 동료들이 구조하려다 잇따라 사고가 난 겁니다. 처음에 신고받을 때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구하러 2명이 들어갔다가 3명이 모두 다 증상이 됐다. 경찰은 맨홀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골목 사이로 여행용 가방을 든 남성이 뛰어갑니다. 10분 전 호텔 로비에서 함께 투숙하러 온 여성의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겁니다. 가방에는 현금 2억 6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가방 소리 나게 이렇게 살짝 들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바로 끌고 도망가더라고요. 중국 국적의 이 남성은 어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 앞에 환자 침대와 휠체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쯤 경남 양산의 병원 2층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중 11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은 이르면 오는 수요일, 이 연휴가 끝난 뒤에 이 후보 측에 전달될 걸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낸 건 지난 2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후보 측이 법원 서류를 받으면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되는데 연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수요일 관련 서류가 전달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가 직접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보좌진 등이 받아도 송달 완료로 간주됩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오는 15일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잡아 이 후보를 부르게 됩니다. 새로 정한 공판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나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고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최장 20일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대선 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까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법원이 속도를 내자 이재명 후보 측도 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예상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부터 공판 날짜 지정까지 법원이 속도를 내자 이 후보 측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일단 이 후보 측은 이번 주 안에 서울고법 재판부에 공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전망입니다. 대선 기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는 15일로 정해진 정식 공판 대신 재판 준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격 재판 전 재판의 쟁점이나 증거 등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요청이 모두 거부되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기피 사유가 합당한지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해 재판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현충원을 찾은 모습인데 뭐가 유일하다는 거죠? 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을 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 참배 모습 보면요.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등 경쟁 후보였던 선대위원장들 다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만 없었던 겁니다. 왜 한 전 대표만 안 온 거예요?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스 노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네, 마지막까지 붙었던 이 경쟁자가 실제 도움에 나설 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불명확한 거군요. 네, 실제로 도움을 줄지 말지는 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결정을 하겠죠. 어제 한 전 대표가 퇴근길에 진행한 라이브 방송 보면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만 제 애국심이나 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라방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실장님, 이 라방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좀 후지겠다. 네, 한동훈 후보 SNS에도 대선에서 저의 도전은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판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을 수도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뭔가요? 네, 바로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줄임말이죠.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이재명 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물보 진행됐는데요. 골드 버튼도 의원회관으로 배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봤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골드 버튼입니다. 영광이죠. 지금 뜯어봐요. 자, 부럽죠?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5,000개가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부터 유명한 이 후보의 메모 습관 관련해서 요즘에는 어떤 내용 적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메모는 많이 하는데 남아있지는 않아요. 압수수색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진짜 모든 기록은 다 없앤다.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수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헌법 수호가 바로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고 대신 본인이 진짜 보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당연한 사회적 원리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원래 보수라고 해요. 현재는 사실 정상과 비정상이 경쟁하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 어려운 피곤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놓고 시끄러운 민주당 상황이 떠올려지죠.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법원 향한 공세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 수호라고 했는데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진짜 보수라는 이재명 후보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부터 격일로 비가 내렸습니다. 남은 연휴만큼은 맑은 날씨이길 바라게 되는데요. 남은 날들도 비가 옵니다. 다만 내내 내리지 않고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점심쯤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가 시작돼 저녁이면 비구름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다 오후에는 충청 이남 전반에 내릴 전망입니다. 이틀간 남부지방과 제주에 최대 20mm, 중부지방엔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기온도 큰 변화 없겠습니다. 9도 안팎에서 시작되겠고요.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기온이 올라서 반짝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